부터 2017년도 성남 이동 주민과의 소통 행복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선 동장님으로부터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남 이동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복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지역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쟁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해주신 강범석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요 내분 소개에 앞서 52만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내일 특별한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로 귀하 노력하신 강범석 부장님 소개했습니다. 큰 박수. 먼저 경매당 기자를 소개하십니다. 이영순 성남이동 부근의 경매당 기자를 소개하십니다. 유정현 경남 안스11 아파트 경매당 기자님이 소개했습니다. 윤태 우리필 아파트 경매당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수 금호 올림 아파트 경매당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지영자 심덕 경매당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시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인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형렬 서구의회 의원님 소개해주셨습니다. 이한종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우리 지역 안수사님과 유관기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충식 통장자유회장님 함께하였습니다. 이복순 3월 분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윤주현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동필 자일방범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장경호 청소년 지도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용 성남 119 안전수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신동락 세인천동역 성남 지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영길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서구 자율방문대 연합대장이시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이신 고재경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용동 성남동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장 성남산업공단협의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동열 신거북시장 상임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동신 서구신협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윤성환 성남 남성의용 소방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 또 귀하신 분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 이동하면 이제 양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뭐 이영길 공무원이나 우리 고재경 공무원이나 우리 김동 회장님이나 또 무엇보다 우리 이용순 회장님 비롯한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잘 강압하시고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정말로 뭐 세세한까지 잘 챙겨가면 정말 화합되고 따뜻하게 살아나가는 동네이면서 동시에는 또 이 도시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은 또 그러한 동네라는 또 양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붙어가는 문제여가지고 첫째 거는 뭐 저는 계속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여간 우리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치고 또 방법을 찾아서 이게 어떻게든 성남 이동을 조금 더
발전되고 깨끗하고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색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만 이게 제 뜻만큼 또 이렇게 시원하게 속도가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주민 여러분께 좀 송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얘기는 좀 일단 질문도 주실 거고 질문 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 인사는 중이고 그리고 정초에 우리 또 시연님 부회원님들이 오셨는데 거의 부연 시연님들한테 좀 세배도 좀 받으시죠. 네. 제 인사 시간 좀 줄이고 세 분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남미동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우리 성남미동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미동은 제가 초선 구의원 하기 전에 우리 초대 의원을 하셨던 이영순 이사님이 또 논의장님을 계시면서 또 성남미동은 또 우리 이영길 우리 석사모ton 회장님 고문이시죠. 또 우리 고재경 서고잘 방문대 회장님께서 우리 좀 권영길 김자치위원장님과 김준식 토회장님 또 이무슨 본회의를 비롯해서 우리 유지원 바르게살게장님 비롯해서 각 단체장님들과 또한 우리 김홍렬 우리 거북시장 상인회 회장님 비롯해서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 다 한 분 하나하나가 핵심이 돼가지고 저는 성남미동을 늘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한지 아세요? 우리 윤병선 동장님 어디 계시나? 잠깐 일어나봐요. 아주 그 훌륭한 동장님 오셔가지고 그 서구에서 최초로 거북골 소식지도 만들고 연말에 우리 성남미동에 음악회를 통해서 2천만 원 성금을 전달해 주시고 또 성남미동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주 잘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그 우리 윤병선 동장이 일을 잘 알겠도록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저 두 분의 이한정 구의원님과 박정열 우리 왜 보니까요 박정열 우리 두 분의 구의원님들이 또 우리 성남미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 해주시니까 아주 참 든든합니다. 저도 시에서 열심히 성남미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힘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날 환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이한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좀 성남 삼동에 가서 말씀드리기가 좋았는데 우리 저 박승희 시의원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성남 이동이 1, 2, 3동 중에서 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과 또 우리 주민이 화합하는 그 단체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하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화합이 잘 된다. 가정도 화합이 되면 절대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성남 2동은 성남 1, 2, 3동 중에서 모범적인 동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늘 관과민이 합쳐서 지역 발전이면 발전, 복지면 복지 함께 늘 해준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따라서 저도 구의회 의정 활동하면서 주민의 불평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 박형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고 또 윤병선 동장님 비롯한 단체장님들과
이영길 부모님 고생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화합을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부총장님 회장이 있으시면은 기타하신 말씀 드려서 오늘 잘 해결하시고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박승희 의원님이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이한종 의원님한테 저는 소통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현 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대선 문화복지부장입니다. 이재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민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남이동 2016년 주민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의해 주신 내용은 여러 건데요. 관련된 것, 추진 건, 불가 건입니다. 먼저 신학태님이 건의하신 성남 4구역 재개발 조합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방법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합 운영 사항 중에 도시 및 기후환경 정비법 규정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고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정범이 관계하는 정비 지도부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대홍님이 건의하신 주민들이 자진하여 조합을 해산한 재개발 구역의 매몰 비용 지원 대책 요구권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자진 해산한 조합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조대특례 제한법 104조 26에 따라 지공사 조합이 합의하여 지공사가 매몰 비용을 포기하며 포기 외의 최대 22%의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춘자님이 건의하신 성남 서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주말 주차 허용 요청권은 도로교통공단과 서구경찰서의 합동점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효정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신학태님이 건의하신 내용까지 같습니다. 다음 김행열님이 건의하신 신거북시장 경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CCTV 설치 요청권은 신거북시장 고양화특가 조동사업의 타당성 경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성남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현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천연님께서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 설명하실 겁니다. 신거북시장 내 CCTV 설치는 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님이 건의하신 거북로 84번 길 및 102번 길, 성남로 64, 70, 74번, 78번 주변, 가정로 190번 길, 골목길 포장 요청권은 거북로 84번 길, 가정로 190번 길은 2016년 4월에, 성남로 64, 70 주변 골목길은 2019년 10월에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성남로 78번 주변 골목길은 사회적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거북로 102번 길은 도로 포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향후 도매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불편에 대한 발생 시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수님이 건의하신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교체 요청권은 기존 CCTV에 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해서 카메라 세팅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북로 109번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레탄 고무 부분 코팅 요청권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레탄 포장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행복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면 간단히 본인 소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이동 성남자회장 김충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홍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은 오래되고 낡은 우리 동 주민센터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많아 이를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은 1988년 건립된 청사로 근 30여 년이 되다 보니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월 이용하신 수강생과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듣기로는 인근 성남 1동은 올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의 복합청사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 및 건강증진센터도 함께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은 원도심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문화, 복지, 건강 검진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동청사를 신축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재정 여건과 타동의 시설과 노후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신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앞으로 성남 이동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시어 부족한 주차장 해소 방안으로 때마침 동주민센터와 인접한 성남 이동 시안센터가 이전한다고 하니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건의한 사항은 지난해 성남 이동 참여 예산 위원님들의 공통된 건의 사항입니다. 청장님의 철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준비로 우리 동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주민센터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 이동 유일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재건축을 2번씩이나 시도하다가 안 되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일빌라는요. 주민들이 못 살고 있어요. 한 10여 채가 머리 차 있어갖고 못 살고 거저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한 10여 채는 지금 물펌프로 꺼내면서 살고 있고요. 아주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 저 빌라는요. 옥상에 옥탑이가 다 무너져가요. 지금 새가 다 보이고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이종국입니다. 저는 저기 성남서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명예사슬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올해 졸업인데 제가 학교를 그 경남아파트에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거를 보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안건을 올렸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지로 249번 길 21 건지로 가정로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남서초에 등하교를 하려면 한성마트 사거리를 건너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서초는 사방으로 저희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한성마트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거기다가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건너려면 그 차를 불법 주정차해놓은 차를 보고 나와서 건너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호등 설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스쿨존 재정비 사업이 참여 예산지 2년 전, 3년 전부터 올라가서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한성마트 사거리로 들어오는 차들이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문을. 저희 지금 지금 우림이나 금호 쪽에서 오는 차들이 지금 저희 경남 아파트 정문을 들어가려면 지금 자회전이 안 되고 자회전은 되는데 자회전을 하게 되면 그쪽도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못 가서 다시 자회전해서 우회전을 들어가게 되면 후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그쪽 경남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경남 아너스길 103동 앞에 주변 아파트 신호체계 변경 및 아니면 차량을 이동 동선을 확보해서 저희가 주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식동 통장 김춘자입니다. 저는 12월 달에 접수한 성남서 경로당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성남 이동은 인구수 대비 노인 및 장애인 수의 비중이 타동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저소득계층 노인수 비중도 26 내지 65%로 높습니다. 우리 동은 경로당이 5개소가 있으나 그중 3개소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일반 주택 및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8통, 10통, 11통, 12통, 20통 등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쉼터 공간이 꼭 필요한 실정이니 현장 실사를 통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가지시고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꼭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남로 82번 길 도로 포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해마다 이렇게 청장님하고 이렇게 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시설 현대화를 요구를 우리 상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각종 법령 이런 거에 걸려서 뭐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용역 비용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런 종이 10장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상인회에서 2005년도에 2009년도에 용역을 5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도 200쪽짜리 책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짜리 그 용역인지는 몰라도 10장짜리 용지를 가져 이게 용역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여기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진짜 그거는 너무 성의 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상인들은 이 비가 오면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장사를 해야 고객 동선도 확보를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눈 오면 장사를 못 하죠. 비 오나 눈이 오면 장사를 못 하는데 최소한도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비가림막이라도 이렇게 할 수 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장에 온 지가 지금 22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장사하는 동안 시장 내 보도블록을 한 번도 교체한 기억이 없어요. 시장 내 보도블록은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 현대화 문제는 다음번에 이제 청장님하고 날 잡아서 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고 심정전쟁이 그때 하시는 걸 하고 보도블록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그 성남 이동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마지막 남은 4구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지금 김홍민 회장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거북시장 어떻게 할 거냐 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른 문제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종분 간사님 하신 거는 뭐 사실 오늘 처음 건의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그 전에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게 경찰하고 상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신호등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도 협의를 해봤는데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도로 중앙선 끊고 유턴 좌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어떻게 하겠다 설명보다는 하고 나서 그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스쿨존 재정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당연히 올해 중으로 어떻게 처리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게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한 건데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쪽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거를 더 지어서 거기 와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서예도 하고 탁구도 치고 뭐 바둑도 두고 컴퓨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댄스도 하고 이런 거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냥 가깝게 경로당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원래는 그래서 경로당을 몇 년 전까지는 추가로 안 만들었었습니다. 사실은 2006, 7년 이때까지 경로당은 추가로 안 만든다. 다 노인문화센터로 흡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사실은 이 차도 없고 뭐 문화센터까지 가시기 뭐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나는 거기 가서 뭐 노래 안 배우고 춤 안 배워도 되니까 어디 좀 발 뻗고 쉬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요구가 많이 생겨서 다시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복지관 하나 새로 지으려면 그것도 뭐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거의 100억 원이 들고요. 1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도 이게 사실 보면은 새로 지으려면 10억 원 이상씩은 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지으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여기저기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그거대로는 못하고 현재 우리가 노인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 수만 해도 지금 서구 관내에 218개인가 9개가 그렇고요. 거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보면 한 240개가 넘습니다. 근데 서구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저 경로당을 추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쭉 모으면은 한 10개에서 15개쯤 돼요. 이걸 하려면 사실은 하나 짓는데 한 10억씩 든다 쳐도 10개면 100억이고 15개면 150억인데 사실은 그런 돈의 여유가 계획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인접지역에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조금 더 급한 데니까 그런 데부터 좀 따져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짓는데 말씀하신 거대로 금방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예산 형편이나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이름은 안 밝히는 어머니 하신 말씀인데 아마 4구역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이거 정비구역 해제를 해줘가지고 집 고치게 하든지 뭐 팔거나 하든지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뭐 작년에는 여기서 더 시끄러웠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합식과 비례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조합도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낼 권리도 있고 비대위도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정비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이 뭔가를 더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어요. 저희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정에 갖고 2차례 이제 조합이 이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조합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련 규정에 요건을 맞추면 저희는 국토부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그 중간 과정은 거쳐갔는데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는 이렇게 상위권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다 잘 안 됐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조합에서 이걸 한번 올 봄에 한번 더 시도를 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직 갖고 오시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뭐 온다고 해서 그래도 통과될 거다 말 거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국토부가 갖고 있는 심사 기준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합법적인 규정에 맞춰서 절차를 거쳐서 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를 이렇게 저희 선에서 막을 수는 없고 일단 그거는 진행되는 건 저희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매몰 비용이라든지 관계된 거는 현재 아마 시의회에서 아마 이달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아마 다시 재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50%를 받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금은 정비구역 해제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이제 그 조례가 생기면 이제 50% 동의를 얻으면 이제 아마 그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 여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 비대위 같은 데서는 그 요건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아마 시의회에 아마 요청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근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의회에서 조례가 생기면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매몰 비용 보조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별개의 건으로 사실은 이미 들으신 것처럼 2구역의 경우는 그 시공사로 참여했던 그 건설사가 자기들 매몰 비용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포기를 하고 뭐 몇 프로 정도의 이제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걸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그 관련 시공사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그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설사 입장은 그런 게 2구역 같으면은 정비구역 해제도 이미 끝났고 관련돼서 그 이미 매몰비용 회수 문제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정비구역 해제도 안 됐고 조합도 남아있고 사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로서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마냥 끌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도 조합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뭐 그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계신 우리 PDA도 그렇고 아마 이미 서로 간에 하실 얘기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를 뭐 좀 더 하는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뭐 서로 간에 뭐 내 말만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에 좀 많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묘안을 주민들끼리 더 상처나지 않게 좀 빠른 시간은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중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너무 그 심기를 건드리고 날카롭게 대립하시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끝으로 우리 김웅길 회장님 말씀하신 사실 거북시장 문제를 사실 여기 계신 주민 전체가 막 같이 논의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하여간에 성남 이동에서는 중요한 문제고, 저는 이게 단순히 거북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1, 2, 3, 4, 5, 6구역 과거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계획이 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 사업을 할 거냐에서 하나의 재생 사업의 하나의 사례로 우리 시장 주변 구역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부총장이 된 뒤로 정말 2년 넘게 계속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고, 법적인 것도 따지고 있었고, 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도 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금웅열 회장님이나 우리 뭐 김웅남 우리 노점상연합 회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일단 이게 이 문제를 더 끌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될 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첫째는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 도로의 기능은 유지돼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면 도로 중에 4차선 도로는 굉장히 넓은 도로이고, 이 도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으로 막혀서 막다른 길이 됐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 있던 거지, 나중에 현재 저희가 지금 막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 용역 과정에서 보면 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원칙이 이 이면 도로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다 열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현재 고속도로 되는 저 6차선 도로로 차량이 진출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현재와는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쭉 해서 SK역까지 가는 거고,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갖고 있는 장기 계획은 이 도로 끝에서 SK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계획
또 잠정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막고 이 도로를 다른 도로로 해서 여기를 어떤 그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용인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뭘 해 놓은들 나중에 시에서 말하는 대원칙이 정해지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김홍일 회장이 말씀하신 김홍일 회장이 우리 신거북시장 상임회장이신데 사실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노점상 연합회, 이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예요. 지금 회장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현행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노점은 이 도로가 공공재산이고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재산을 사실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로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해마다 그 어떤 관련된 용역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 중에는 여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노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어디는 용인하고 어디는 단속을 하고 심지어 그거를 어떤 식이든 그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좌판이랄지 비가림막이랄지 창이랄지 이런 거를 해주는 거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랫동안 요청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많이 했지만 제가 답을 못 드리면은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제는 이 도로는 차도로서 활용될 거고 돼야 한다는 원칙. 그 다음에 노점 상태에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 이 두 개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남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체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원거북시장하고 신거북시장입니다. 사실 노점상 연합회는 그거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다 여기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주체가 세 군데입니다. 실제 운영도 잘 안 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는 4개, 3개인가요? 3개인가 4개 남은 원거북시장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이 상가들로 구성된 신거북시장 그리고 상가들 앞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 이 세 주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 맞냐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주체에 대한 이해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래도 최소 공통 분모를 좀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안은 그렇습니다. 거기 더해서 아까 우리 김충식 회장이 말씀하신 우리 주민센터 건 외에 주차 문제와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 있는 우리 공용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 1층을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노점상들을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 도로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이 보도블록 얘기도 하셨는데 보도블록 정도가 아니고요. 이 차 보도를 전체를 다 뒤집어서 그 차 보도 경계가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에 가면은 그 쇼핑거리처럼 돼 있는 데 가면은 차 보도 경계 없이 돌을 깔고서 중간에 차 보도 사이에는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박아놓는 방식으로 차 보도 경계를 사는 그런 특성화 거래를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 길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거북시장에 대해서는 저게 소유주들이 다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요 자체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 저기야말로 그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지원을 저희가 유도하거나 요즘에 보면은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강남시장의 청년 창업몰이나 여러 가지 야시장이라서 강남시장이 최근에 많이 고객도 늘고 매출도 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영입해서 그 공간에서 이 거북시장을 활성화시키면 현재 이 거북시장의 영역하고 그 주차장에 새로 짓는 주차 타워에 관한 부분을 묶으면 굉장히 넓은 규모의 그 시장이 형성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노점
영업자들께서는 거기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시설공단과의 어떤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내는 정식 사업자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한 4층이니까 3층 정도의 주차장을 위에 끼고 하는, 그다음에는 그게 시장 고객들에 대한 주차 서비스도 가능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차 공급도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우리 회장님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시장을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를 하나 만들고 뭐 노점상들에게 비가림막을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남 2동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성남 2동의 재생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의 가장 핵심 거리인 우리 거북 시장을 어떻게 좀 재생을 잘 시켜서 여기서 자생력을 갖고 연결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그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갖고 왔어요? 네. 이거 갖고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지금 이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이 시장 구역입니다. 이게 경인고속도로 담벼락부터 저쪽에 농협 지점 앞까지 전체 거리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지을 생각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층 규모인데 그 중에 1층을 판매 시설로 해가지고 시장을 만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진은 이게 핀란드에 있는 전통 시장 사진입니다. 거기 핀란드에 가면 거기가 워낙 추운 데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노점도 있지만 노점은 주말만 운영하고 주중에는 실내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점포를 만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핀란드에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접 갔다 왔어요, 여기도. 그런데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편의가, 고객들이나 상인들의 편의가 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사진들을 보시고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2, 3, 4층은 당연히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 고객들도 사용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이러한 식으로 시장을 현대화한 사례는 거제시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거라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제일 선진적인 방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뭐 우리 신거북시장 상인들이 우려도 하고,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러는 게 노점이 불편하시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동시에 노점 때문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상가도 영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양쪽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노점이 없어지고 그 도로가 정비되면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상황이 상가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뭐 좀 토론이 필요하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정도의 아스팔트 깔린 정도, 뭐 보호 차도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저희가 구상할 때는 보도와 차도가 같은 평면으로 유지돼야 돼. 중간에 계속해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방어하기 위한 볼라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아까 뭐 우리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편한 거리를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라면 기존 상가에 대한 외관 정비도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구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상점거리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북시장에 대한 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 큽니다. 여기는 이미 사실은 상권으로도 이미 죽었고 이미 이 안에서 영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도 가지를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장인 거고 여기는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은 다 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리는 방법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강남시장이나 가자시장에서 활용하고 이미 다른 여러 지역의 시장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청년 창업자들을 유치해서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업종을 좀 끌어들여서 지역 주민 이외에 다른 지역의 고객들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우리 청년 창업몰을 좀 유도를 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안에 시설 중에 일부를 우리 주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 시장 안으로 좀 끌어들이면 어차피 시장 안에 끌려 들어갑니다. 시장으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하여간에 그 유도된 고객들은 어차피 거기서 머물다가 그 매매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새 주체들에 대해서 새 블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관계되신 분들께는 제가 우리 동연두 순시가 끝나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쯤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상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뭐 시장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게 그 시장, 거북시장의 뭐 시설 현대화나 활성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남 3동의 거북이 마을이나 우리 신현동의 회화나무 마을 사업, 그리고 뭐 가자동의 가재울 마을 사업처럼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쉽게 성공하지 못했던 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면 여기를 베이스로 한 주변 확산 여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충식 회장이 말씀하신 주민센터 신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합니다만 아까 뭐 회장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후순위로 그리고 요구하신 것 중에 주차장 문제는 여기에 이 주차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굳이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뭐 성남 일동 같은 경우는 그런 마찬가지 구상이 있는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치안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치안센터 부지를 매각할 뜻이 있는지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경찰청 측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걸 전제로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어머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침수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동장님 통해서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저희가 이게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동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보시고서요. 그 결과를 한번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한 거는 뭐 세세한 거로 보면 조금 부족한 답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체로 나머지 건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과장도 다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면 좋은데 또 뭐 그 설명 듣는 것보다 이제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저 도로권 우리 김영철 잘 들으신 거죠? 예. 그 나머지 사실 그것 때문에 과장도 다 국장 과장 다 오신 건데 그 제가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 542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최광철입니다.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사고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그 주민 간의 불신의 벽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장님. 그래서 그 건의를 드리기 전에 현 사항을 지금 제가 좀 보충 설명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지역에 보면은 현 그 실거래가와 거래가로 인해서
오늘 나의 이익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그 뉴스테이를 진행을 해서 지금 발생하는 그 손실에 대해서 그 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지가 35평, 건평은 48평의 그 현 시가는 거래되고 있는 게 3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산다고 하면 약 조합원 분양가로 봤을 때 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을 지금 팔아도 그 25평을 사고 700만 원 돈이라는 게 남아요. 현재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재개발을 그 뉴스테이를 그 진행할 경우에 보면은 3억짜리 집을 약 1억 2천만 원 분양처로 해요. 1억 2천만 원. 그럼 분양가가 뭐냐면 개별 분양가가 2억 2,300만 원이라고. 그럼 추가로 내가 내고 25평을 들어갈 때 3억짜리 집을 주고 들어갈 때 약 9,700만 원이라는 돈을 물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조합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매몰비용권 때문에 조합은 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봐도 접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금 그 아까도 시 조례 관계를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부총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 매몰비용을 해결하면은 지금 현재 참 주민들 간에 엄청난 불신이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도 말이요 서로 등을 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최강욱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게 아마 뉴스테이가 진행될 때 필요한 계산인 거고요. 현재는 조합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번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았고요.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 신청을 우리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자격 요건들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올라가는 건데요. 두 번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커트라인에는 걸리지 않아서 올라는 갔지만 최종적으로 선정 안 됐을 때는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지만 만약에 올해도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게 커트라인이 걸리지 않으면 올리기는 할 겁니다.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스테이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 단계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뉴스테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실행이 들어가려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조합집행부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그때 가면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까지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작년, 재작년 여기서도 시끄럽게 하고 저한테 양쪽에서 다 죄송한 표현은 욕도 하지 뭐라 했지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결국 남는 게 매몰 비용 문제였고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건데 이게 제 주머니에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떠안아야 되는 건데 현재대로 하면 조합 임원들이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시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인지상정이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뭐 있겠느냐를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접촉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뉴스테이를 뭐 할 거다 말 거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논의 자체에 대해서 아예 지금은 언급을 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지금 저 선생님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견이 안 생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뭘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든 구청에서든 이 문제를 마냥 놔두거나 그냥 뭐 조합하고 비대위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대해서는 편드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손 안 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한번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장이 뭘 했더라 누구 편들었더라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역이 안 되면 누가 해결되겠어요? 결국 어찌됐건 일의 시작은 주민 여러분이 시작한 거지만 나중에 해결 과정에서는 구청이나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한 어느 쪽에 치우친 거로 보이면 다른 쪽에서 절대로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별히 무슨 말씀을 못하고 뭐라고 막 하셔도 그냥 듣고 그냥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 문제를 모른 척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주민들 간에 이 문제 가지고 그게 사안별로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 같고 옥신각신 다투는 거는 조금씩 참아주시면 오히려 사태 해결이나 나중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오늘 좀 부족한 얘기가 있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지막에 4구역 문제 이 거북시장 일대 문제, 주차 문제, 요게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야. 나머지 문제들은 실제로 제가 무슨 뭘 요청하셔도 어지간한 건 제가 당장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과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오셔갖고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녹여 넣어가지고 우리 주민 다수가 합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얘기 나중에 저 개별적 하셔도 되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잘 참고해서 올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